지금부터는 금융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봅니다. 금융이라는 것은 자금의 융통이고, 자금을 융통할 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죠. 그러면 1번 문제부터는 대출의 계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LTV라는 조건이 있고, 두 번째는 DTI라는 조건이 있고, 세 번째는 DCR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LTV는 대부 비율, 융자 비율 또는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하고, 위에는 대출액을 말하고 밑에는 가격을 말하죠. 그래서 가격분의 대출액을 담보 인정 비율인데, 바로 LTV를 통해서 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액을 구하는 방법이 가격을 찾아서 곱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해서 위에는 부채 서비스액, 밑에는 소득이 됩니다. 소득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 조건이죠. 그런데 여기서 대출액을 찾을 때는 바로 대출액을 구할 수가 없고, 먼저 위에 해당되는 부채 서비스액을 먼저 찾아야 돼요. 부채 서비스액은 대출액 곱하기 저당 상수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 부채 서비스액을 찾으려면은 소득으로 곱하기를 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을 찾은 다음에 저당 상수로 나누면은 대출액이 됩니다. 그래서 DTI는 곱하기 나누기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우리가 소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소득을 찾아서 곱하고 저당 상수로 나눈다 이렇게 기억을 한 다음에, 세 번째는 DCR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DCR은 부채 감당률을 말하고요. 이거는 상업용에서 적용되는 이제 조건이죠.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먼저 순영업 소득을 찾아서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 게 부채 감당률이죠. 그런데 여기서 대출액을 구할 때는 부채 서비스액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런데 부채 서비스액이 공식에 밑에 분모에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것은 나누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영업 소득을 뭐냐면은 부채 감당률로 나누면은 부채 서비스액이 나와요. 그걸 가지고 다시 저당 상수로 나누면은 대출액이 되는데, 그래서 DCR은 나누기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이걸 제가 순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LTV는 가격을 찾아서 곱하고, DTI는 소저해서 소득으로 곱하고 저당 상수로 나눈다. 그 다음에 DCR은 순저해서 나누기인데 순영업 소득으로 DCR을 나누고 저당 상수로 나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데, 물론 지금 제가 한 이 말은 1번 문제를 풀고 체크 포인트로 천천히 내 것으로 이제 한번 공식을 기억을 하도록 하고요. 먼저 1번 문제를 보죠. 주택담보대출을 희망하는 A가 시장가치가 3억이래요. 그 다음에 소득이 5천만 원이다 해갖고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대출 조건을 보는 거죠. 대출 조건은 LTV가 있고 그 다음에 DTI가 있어요. 여기서 LTV는 모든 부동산에 적용되는 걸 말하고, DTI는 주거용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LTV가 나오면은 가격을 찾아서 곱하라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가격이 얼마인가 보세요. 가격이 3억이잖아요. 그러면 3억에다가 LTV 60% 이걸 0.6을 곱하면 1억 8천만 원이 나오죠. 그래서 LTV로 대출을 받을 때는 1억 8천이다 이렇게 대출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DTI는요 곱하기 나누기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런데 곱하기 나누기 할 때 소저 해갖고 소득을 찾아서 곱하고 저당 상수로 나눈다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소득이 얼마인가 보세요. 소득이 5천이잖아요. 그럼 5천을 가지고 DTI 40% 0.4를 곱합니다. 그러면 5천 곱하기 0.4 그러면 2천만 원이 나오죠. 2천만 원이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말하자면은
2천만 원의 범위 안에서, 상환액의 범위 안에서 대출을 해준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부채 서비스에 2천만 원이 나왔으면은 이걸 다시 저당상수로 나누기를 합니다. 여기 저당상수를 0.1을 줬기 때문에 나누기 0.1을 하면은 0.1을 했다는 것은 바꿔서 동그라미 하나를 더 붙인 것이 되죠. 계산기로 때리면은. 그러면 2억이 되는 거예요. 계산기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2억이 되고, LTV로는 얼마가 되고 1억 8천, DTI로는 2억이잖아요. 그러면 두 개의 대출 조건에서 은행의 입장에서는 작은 쪽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대출 가능한 금액은 1억 8천이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해서 우리가 LTV로 할 때는 가격을 찾아서 곱하면 된다. 그 다음에 DTI로 할 때는 곱하기 나누기를 하는데, 소득을 찾아서 곱하고 그러면 부채 서비스액이 나오고 저당상수로 나누면은 대출액이다. 이렇게 해서 소적 곱하기 나누기 기억하시면은 이 대출에 관련된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을 체크 포인트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체크 포인트에서 대출 조건이 3개가 있잖아요. LTV, 대출 비율이라고도 하고, 또는 융자 비율이라고도 하고, 또는 담보 인정 비율 이렇게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영어로 LTV 꼭 주니까, 근데 LTV 공식이 위에가 대출액이고 밑에가 가격이에요. 그런데 항상 계산할 때 위에 걸 찾은다면은 우리 곱하기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격을 찾아서 LTV 값을 곱하면은 대출액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자는 거죠. 그래서 LTV를 통해서 대출액을 찾을 때는 가격으로 곱한다. 그러면 대출액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자, DTI는요. 총부채 상환 비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는 주거용에서 적용되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DTI는 소득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상환액의 범위 안에서 대출을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DTI는 위에가 부채 서비스액이고 밑에가 소득이에요. 그런데 부채 서비스액은 대출액 곱하기 저당상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이 대출액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출액을 바로 구할 수가 없으니까 먼저 부채 서비스액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채 서비스액은 공식으로 위에 있잖아요. 분자에 있잖아요. 분자에 있을 때는 내가 찾고자 원하는 게 위에 있으면은 곱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소득을 찾아서 곱하고 소득으로 DTI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부채 서비스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이 나오면은 여기서 저당상수로 나누면 되죠. 이렇게 한번 보세요. 30은 6 곱하기 5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 바로 이게 30이 부채 서비스액이고 6 곱하기 5 할 때 바로 이 6이라는 숫자를 구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30을 5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부채 서비스액을 구할 때 여기서 대출액을 찾으려면은 저당상수로 나누기를 하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DTI는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요. 그런데 기억할 때는 소득을 찾아서 곱하고 저당상수로 나눈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DTI 곱하기 나누기 소적. 그 다음에 세 번째 DCR입니다. DCR 그러면은 부채 감당률을 말하고 이거는 상업용에서 적용받는 조건이에요. 상업용에서 부채 감당률은 위에가 순영업소득이고 밑에가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은 대출액 곱하기 저당상수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대출액을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 바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부채 서비스액을 먼저 구해야 된다. 그런데 부채 서비스액은 밑에 있잖아요. 밑에 있는 것은 나누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순영업소득을 DCR로 나누고 그러면은 부채 서비스액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저당상수로 나눈다. 그래서 DCR은 나누기 한다. 이렇게 기억하고 그 다음에 순저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순영업소득을 DCR로 나누고 두 번째는 저당상수로 나눈다.
이렇게 기억을 해가지고 LTV는 곱하기, DTI는 곱하기 나누기 소저, DCR은 나누기 순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이런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1번 문제를 다시 한번 밑에 아까 조건을 보니까 LTV는 3억을 0.1로 곱했더니 1억 8천, DTI는 곱하기 나누기인데 소득을 DTI로 곱하고 저당상수로 나누는데, 그래서 곱했더니 2천만 원이고 나눴더니 이제 2억 원이다. 그래서 은행은 작은 쪽을 해주기 때문에 1억 8천이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서 계산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자, 2번 문제를 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A가 이제 대출을 받는다. 그래서 대출 조건을 딱 보는 거예요. 대출을 걸으면은요, 여기는 두 가지를 줬어요. LTV, 그 다음에 DTI. LTV 그러면 가격을 찾아서 곱한다 이 말이에요. DTI 그러면 곱하기 나누기인데 소저, 이렇게 소득을 찾아서 곱하고 저당상수로 나눈다. 그래서 LTV 가격을 찾습니다. 가격이 얼마 줬어요? 5억을 줬습니다. 그래서 5억으로서 60%를 곱하면은 3억이죠. 그래서 LTV로는 3억을 대출해준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DTI는 곱하기 나누기인데, 자, 여기서 이제 하나의 조건이 또 들어갑니다. 뭐가 있냐면은, DTI를 할 때 중간에 상환이 있는가를 한번 체크를 합니다. 상환이 있다는 것은, 먼저 대출받은 금액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DTI는 곱하기 나누기를 하는데, 처음에 곱할 때는 소득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소득이 6천 아닙니까? 그래서 6천을 가지고 여기 40% 0.4를 곱하면은 2,40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400만 원의 범위 안에서 대출을 해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기존에 1,200만 원의 상환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 기존 상환액이 있으면 상환액은 먼저 빼고 가는 거예요. 먼저 빼고. 그래서 2,400만 원의 능력이 있는데 지금 현재 1,200만 원을 이제 상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분이 빼기 1,200을 빼고 나면은 내가 이제 받을 수 있는 여력은 1,200입니다. 바로 1,200을 나누기 이제 0.12로 해야 되겠죠. 저당상 나누면은 1억이 되는 거죠. 여기서 1억이죠. 그래서 우리가 DTI로서는 1억이고 LTV로는 3억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작은 값에 해당되는 1억이다 해서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해서 조건 가운데 DTI에서 기존 상환액이 있는 문제고, 기존 상환액은 먼저 빼고 나중에 나눠야 된다는 것을 점검을 해 봅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1번이죠.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는 이제 8천만 원의 기존 대출이 있다 이 말이죠. 2번 문제는 상환액이 있다는 말이 나왔고, 3번 문제는 기존 대출액이 있어요. 그래서 상환액을 할 때는 DTI에서 적용되고 빼고 나중에 나누기를 했는데, 대출액이 있다는 것은 맨 마지막에 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건을 봐가지고, 조건이 두 개잖아요. LTV가 있고 DTI가 있는데, LTV는 곱하기를 하는 거죠. 가격을 찾아서 곱해요. 가격이 얼마입니까? 4억이죠. 4억. 4억에다가 여기다가 여기 70% 곱하면은 여기서 2억 8천이 나오죠. 그래서 LTV로 대출은 2억 8천이 대출액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DTI로 할 때는요, 곱하기 나누기 소저 하자고 그랬죠. 소득을 찾아요. 소득이 얼마입니까? 여기서 소득이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을 50%로 하면은 이제 곱하기 반절이니까 2천만 원이 되죠. 2천만 원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누기 뭐가 돼요? 저당상수 0.1로 나누죠. 그러면 2억입니다. 그러면 이제 은행의 입장에서는 2억 8천과 2억 중에서는 얼마를 해주는 겁니까? 2억을 해주는 거죠. 2억을 해주는데 기존 대출이 얼마가 있으니 8천만 원이 있으니 2억 중에서 8천만 원을 빼고 나면은 1억 2천이 추가로 대출한 금액이 된다 해갖고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해서 여기 3번 문제는 기존 대출액이 있다 이런 것이고, 이거는 맨 마지막에 대출 가능한 금액을 찾아서 빼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2번의 상환액은 먼저 빼고 계산한다는 거, 대출액은 맨 마지막에 뺀다는 거, 이런 말을 기억을 하는 거죠. 4번 문제입니다. 자, 담보인정비율 LTV가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DTI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데 추가로 가능한 금액 그랬어요. 그러면 기존 대출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맨 마지막에 빼는 거죠. 예. 그러면 LTV로 조건을 보면은 70%로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70%는 가격을 찾아서 곱해야 되니까 가격이 얼마입니까? 3억이죠. 3억으로 하면은 여기는 2억 1천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가격을 찾아서 곱한다 그러면은 3억에다가 0.7을 곱하니까 2억 1천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DTI는 곱하기 나누기다 이 말이에요. 소득을 찾아요. 소득. 예, 소득이 얼마인가 봤더니 3천만 원이에요. 그 3천만 원을 60%로 0.6을 곱하면은 1,800이 나오죠. 예, 1,800인데 그 다음에 나누기 얼마로 한다? 저당상수 0.1로 나누죠. 여기 0.1을 줬어요. 그러면 1억 8천이죠. 1억 8천. 그러면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두 가지 조건, 2억 1천과 1억 8천 중에서 얼마를 해준다? 1억 8천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억 8천을 한 다음에 자, 기존 대출액이 얼마니까? 1억 5천이니까. 그래서 1억 8천에서 1억 5천을 빼면은 3천만 원을 추가로 더 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 대출액을 계산할 때는 마지막에 뺀다는 것. 4번의 정답은 2번이죠. 5번 문제입니다. 자, 기존 대출액이 7천만 원이 있대요. 기존 대출액은 마지막에 뺀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출 조건이 두 가지를 줬어요. LTV를 줬고 DTI를 줬다. LTV 그러면 가격을 찾아서 곱한다. 가격이 얼마입니까? 5억이네요. 5억 중에서 50%니까 여기는 2억 5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반절이니까. 예. 그 다음에 DTI는 곱하기 나누니까 소저죠. 소저. 처음에 소득을 찾아요. 소득 얼마입니까? 6천만 원. 6천만 원 곱하기 40%는 0.4잖아요. 그러면 2,400이 돼요. 2,400. 예. 2,400에서 나누기 저당상수 그러면 0.1로 나누기 해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2억 4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DTI로는 2억 4천이 됐어요. LTV로는 2억 5천이 됐어요. 은행 입장에서는 작은 돈 얼마를 해준다? 2억 4천을 해준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기존 대출액이 7천만 원이 있으니 2억 4천에서 7천만 원을 빼고 나면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돈은 1억 7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해가지고 1번부터 5번까지 두 가지 조건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LTV와 DTI인데 LTV는 가격을 찾아서 곱하고 DTI는 이제 주거용에 적용받고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하는데 소저다. 소득을 찾아서 곱하고 저당상수로 나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상환액이 있을 때는 먼저 빼고 계산한다는 것. 그 다음에 대출액이 있을 때는 다 조건을 따지고 맨 마지막에 뺀다는 것.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서 복습을 하시면은 이런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고, 이런 대출액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연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